자, 오늘은 한 거대 기술 기업, 그리고 사상 초유의 데이터 유출, 여기에 정치적 경랑까지 이 세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힌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요, 데이터 유출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정면 충돌입니다. 때는 2025년 크리스마스였는데 이때 상황이 정말 극적으로 흘러갑니다. 보세요. 한쪽에선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긴급 회의까지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이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쿠팡이 모두의 예상을 그냥 깨버리고 먼저 선수친 거죠. 정부 입장에선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조사를 받고 있는 민간 기업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정말 처음 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자, 그럼 대체 이 정도의 공개적인 충돌까지 불러온 이 위기, 그 본질이 뭐였을까요? 자, 이제부터 이 모든 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바로 한국 역사상 아마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은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 3,370만.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65%.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밖으로 다 새어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유출된 정보들을 보면요, 그냥 이름이나 이메일 정도가 아니에요. 집 주소, 전화번호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2,600개가 넘는 공동연관 출입번호까지? 이건 그냥 정보 유출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보안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분노했는지 그 핵심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회사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자기들 데이터가 털린 줄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소비자들의 배신감과 불신은 그야말로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 기습 기자회견에서 쿠팡은 그거 전 직원이 3,000개 계정 정보만 저장했고 그나마도 노트북을 강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유출 규모를 축소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부가 바로 그거 확인 안 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중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은 아주 빨랐고 순식간에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져나갔죠. 이름하여 소비자들의 복수입니다. 바로 탈팡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말 그대로 쿠팡 탈퇴 운동인데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앱을 지워버리는 정말 대규모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번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이런 식의 불매 운동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과거 사례를 좀 보면요, 결과가 좀 엇갈려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12년이나 이어진 불매 운동 끝에 결국 회사가 팔렸잖아요. 이건 사실 마실거리가 워낙 많으니까 대체재가 많았던 게 컸죠. 반면에 유니클로는 어땠나요? 초반엔 타격이 있었지만 결국엔 매출을 회복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쿠팡은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쪽 케이스에 더 가까울까요? 그런데 쿠팡이 싸우고 있는 전선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한 국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워싱턴 DC에서도 또 다른 아주 거대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쿠팡은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둔 나스닥 상장사, 즉 미국 기업입니다. 고객은 거의 다 한국에 있는데 회사의 국적은 미국인 거죠. 그리고 쿠팡은 바로 이 지점을 자신들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방패로 쓰고 있는 겁니다. 1,075만 달러,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쿠팡이 지난 5년 동안 미국 정부랑 의회를 상대로 로비하는 데 쓴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50억 원이 훌쩍 넘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죠. 여기서 쿠팡의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같은 전직 고위 관료를 동원해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공격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소비자 데이터 보호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미국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이라는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완전히 바꿔치게 하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선이 세 개로 딱 나뉘게 됩니다. 한국의 대중, 그리고 한국 정부, 마지막으로 저 멀리 미국의 정치 무대까지 이 세 개의 전선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은 국장의 말처럼 독점적인 지위를 흔들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는 대체하기조차 힘든 그런 기업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불매할 수 있겠냐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쿠팡의 전략이 한눈에 보입니다. 한국 대중을 상대로는 피해가 크지 않다며 규모를 축소하고 한국 정부에는 이건 그냥 한 직원의 일탈이다라며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죠. 그리고 미국 정치 무대에서는 이 사안 전체를 통상 분쟁으로 포장해서 한국 정부를 거꾸로 압박하는 겁니다. 정말 세계의 전선에서 동시에 아주 입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쿠팡 사태는요, 단순히 어떤 한 기업의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소비자와 정부,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거대 글로벌 기업, 이 셋의 싸움에서 과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힘은 누가 쥐고 있는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힘의 균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